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북계의 한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뭐 화형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또 화장을 네. 시킨 사건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이동규 목사님과 잠시 대담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동규 목사님을 좀 모셨는데요. 좀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지 한미연합교회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동규 목사라고 합니다. 예, 네, 일단은 좀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오늘은 이제 초점이 이, 이 북계의 한국 공무원 살해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연합교회에서의 그 사태와의 연관성이 좀 있는 거로 보여서 그 예, 연관성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어떤 메시지들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좀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목사님이 좀 알고 계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이게? 예, 저도 이제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네, 이제 저도 접했는데, 네, 우선은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는 공무원이 실종됐다라고만 뉴스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무슨 해상 사고에 의해서 실종된 걸로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아,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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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공무원이 월북을 했나? 또 음, 그렇게 뉴스에서 또 나오니까 네, 제가 이제 공영방송을 제가 잘 신뢰하진 않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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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종으로 나왔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월북으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네, 뭐 확인 절차를 거쳐서 네, 네, 총살이 됐고 또한 그 총살된 저희 국민을 네, 또한 불을 질러 화형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네, 네, 만행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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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렇게 그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되게 가슴 아프고 네, 굉장히 쇼킹한 뉴스를 저도 접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도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정말 유례가 없는 그렇죠. 너무나도 좀 예, 이상하고 예, 좀 괴기스럽기까지 한 사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사건이 정확하게 발생한 날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니까 월요일 날 오전 11시쯤에 예, 예. 실종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같은 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아침 11시에 이 사람이 안 보인다. 점심을 먹으려고 찾아보니까 없다라고 음, 해서 이제 신고가 된 거고 어, 그분들이 맨 마지막으로 그 실종된 공무원분들을 보신 시간은 새벽 1시 반경에 이제 조타실에 가서 컴퓨터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문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내려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북한군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군이 발견한 거는 실종 신고가 난 다음 날이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오후 3시쯤 자기네가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보면은 하루 이상을 이제 표류를 했다라고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예, 38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요. 예, 화요일 오후 3시에 발견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언론 보도에서 잘 나온 것처럼 몇 차례 뭐 이렇게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북한군에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총살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불로 그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뉴스로는 또 북한에서는 자기는 시신은 건드리지 않았고 옷까지만 태웠다라는 뉴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이 뭐 어느 것 하나 좀 자연스러운 게 없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이걸 보시나요? 이게 뭐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은 네, 분개하는 일이고요. 네, 네, 우선은 그 어쨌든 간에 한 민족이잖아요. 네, 또 네, 네, 이거 이념과 사이를 떠나서 한 민족인데 네, 그렇다고 이 지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총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총을 네, 겨눴다는 것 자체가
네. 예,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네, 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훼손해서 불태웠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네, 네, 도저히 맞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전쟁 중에서도 포로에 대한 거는요, 네, 네. 정확하게 포로가 잡혔어도 네. 그 인권을 존중해서 포로를 네. 보호하는 협정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또 전쟁도 아니고 네.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네, 네. 그거를 총으로 사살을 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시신을 또 불에 태워서 진짜 화장이 아니죠. 불에 태워서 네. 완전히 태워서 죽인 죽이는 거를 또 거죠. 한 번 더 죽인 거잖아요. 이게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거는 네. 정말 만행이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성택이라는 예, 그 예. 북한의 거의 2인자의 역할에 있던 사람을 예, 김정은이가 살해를 할 때 예, 분명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어떤 재판하는 과정 같은 예. 과정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도 국가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면 예, 예.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구색을 맞추는 네.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음. 사실 진짜 그런 것까지 안 한다면 그건 동네 조폭들이나 무슨 사마페나 무슨 야쿠자나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깡패 국가나 뭐 정말 괴뢰 국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보실 때 왜 화형을 하는 불로 이렇게 시신을 그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뉴스에 접하기는 네네. 그쪽 북한 쪽에서 네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화형을 처한 이유는 네. 코로나 아, 환자로 네네. 의심이 돼서 네네. 코로나 때문에 화형을 했다라고 하는 제가 뉴스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말 자체가 넌센스죠, 사실은요. 네네. 아니, 처음 본 사람이고, 네. 예, 그리고 또 그게 코로나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설상 코로나 환자라고 할지라도, 네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쏴 죽이고 화형을 그러니까.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정말 개도 그렇게는 못해요. 네, 동물들도 맞습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처사입니다. 이거는. 네. 예. 그 사실은 지금 바로 요 접점에서 이 부분에서 이 한미연합교회가 겪었던 일들과 네. 어떤 접점이 있다라는 점이 이제 오늘 사실 대담을 갖게 된 이유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어떤 네. 시도를 예. 하다가 뭐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간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맨 처음에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웃긴 것은 북한에서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류를 한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코로나 의심이 돼서 사살을 하고 불에 태웠다라는 식의 어떤 이제 북한 측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의 입장이 좀 황당해지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예. 형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실종된, 그래서 사살된 이 공무원분께서는 4개월 전에 이혼을 하셨다라고는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3짜리 고3의 나이에 아들이 있으시고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으로 넘어갈 이유라고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울분을 토하는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뭐 하나 선명하게 처리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나마 발표된 내용조차도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은 네. 이렇게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빚이 있고 네, 이혼을 네.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으면은 네.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네, 네. 다 월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에 놓인다고 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네. 그리고 또 이 국방부 자체가 네. 우선은 자국민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피살되고 또 시신까지 이제 훼손되는 상황이 네. 됐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네. 대고 네. 먼저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소지를 따져 네. 물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월북은 네. 나중이고 네, 네, 네. 그 월북을 했는지 안 그러게요. 했는지는 네. 그거 자체는 사실은 나중에 정말 네, 그런 네. 혐의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밝히면 되는 거고 네. 우선은 자국민이 비참하게 죽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국방부가 네. 또 통일부가 네.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맞습니다. 가장 예. 기본 아닙니까? 네. 아니 자국민에 대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만 언론에 가서 흘려가지고 네, 네. 마치 월북한 것처럼 해서 네. 그 월북했다 그러면 쏴주게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빚 때문에 월북을 했다는데 북으로 넘어가면 해결이 되나요, 그게? 아니 빚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집을 얻으면서도 전세 살면서도 네, 네. 돈이 없어서 대출 받잖아요. 예. 아니 빚 그리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4, 5개월만 자기 급여만 모아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빚 때문에 무슨 출국이 금지돼 있다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만약에 도망가고 싶으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저 삼국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 바다를 통해서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참 넌센스한 발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죠. 개요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대화를 나누고 사실은 많은 네. 유튜버 분들과 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의 어떤 문제들이 네. 예, 좀 많이 다뤄지고 있고 또 이 문제들에 대한 정말로 이렇게 좀 심각한 의문들을 이제 네. 유튜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미연합교회에서 공무원분들과 예배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이 한미연합교회 측에서 사실 주장하셨던 부분들이랑 굉장히 일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다라는 점에 좀 집중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제 목사님한테 좀 대담을 요청을 네. 드린 건데 일단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 한미연합교회 사태와 이 북계의 한국 공무원 살해 사건 네. 여기에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참 묘하게 연관이 있다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공무원이다라는 거. 네. 한미연합교회 측에도 지금 공무원들과의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와 이 코로나를 이용한 네. 이 행정행위와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의 잘못과 또 지금 상황이 공무원들에게 위기인데 네. 이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공무원분들 같은 분들이 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게 한번 조금 첨언을 하자면 대부분 무슨 업 지도원이 뭐 살해당했다라든가 해양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이전에 썼는데 이렇게 그냥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 보도 자체가 네.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한미연합교회 측에서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언론 보도에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네. 좀 나왔다는 데서 좀 초점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저렇게 총으로 살해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박왕자 씨 사건 통해서 본 적이 있고 또 북한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는데 아니 불로 그 사람 시신을 처리했다라는 건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개망측한 일이고 굉장히 중범죄자들이나 아주 감정적인 이 사형을 할 때에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 화형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이 화형을 했다라는 게 지금 원인이 코로나라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조치를 한 거. 네.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느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한미연합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는 현 정부가 결국 이 나라를 공산 정권으로 변화하고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이 싸움의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이 공산 정권이 되면 정말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그 위기 의식에서 시작됐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이제 공산 정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네. 이 공무원, 코로나, 공산 정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집중을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뭐 공무원 키워드 세 개를 잡으셨으니까 처음에 네. 이제 공무원에 관한 거는요. 사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네. 예, 법의 근거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야지 네. 그거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그거를 지도를 받는 사람이나 다 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법에 대한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네. 예, 일단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네. 형평성이 없게 또는 네. 법의 연관성이 없게 네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네.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그 공무원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권력자 안에서 공무원이 네. 모든 일들을 앞서서 나서서 하다가 네네. 사실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네. 윗선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네네. 본인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토사구팽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냥개처럼 물고 뜯는데 네네. 나중에는 네. 그냥 그 개가 삶아져서 그냥 네. 먹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냥이 끝나면은.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떤 한 욕심에 의해서 한 권력자가 한 네. 욕심에 의해서 네. 법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다. 예. 이것까지는 어쩌면 군인이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지만 어떤 인간에게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사람을 죽인 것까지 아무리 넓게 해석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시신을 예. 불로 태울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그 군인들에게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류 보편의 상식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악한 국가라도 일선 군인이 죽인 사람을 불로 태울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이 한미연합교회에 왔던 공무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어떤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망신을 주고 그 사람들을 어떤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그런 월권 행위나 이 북한 군인이 이 시신을 불로 유기하는 거나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정말 이게 시신을 네. 훼손한다든가 불에 태운다든가 하는 거는 네, 정말 네. 엽기적인 거고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고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하던 옛날 조선시대 때 네. 극악한 상황에서 네, 네, 죄를 네. 물을 때 부관참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죽은 네, 사람을 관에서 꺼내서 목을 베는 거. 네, 네. 그것도 조선시대 때 네. 정말 매일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네, 네.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네. 예, 정말 이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북한에도 저도 법이 있는 거 알고 북한에도 네. 헌법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 아무런 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네. 정말 그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네.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는 네.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더 이상 거기에는 법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법과 정의가 없고 야생의 시대예요, 야생. 독재만 네. 있는 거예요. 독재만. 예, 예, 예.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도 네. 예, 저는 정말 공산주의를 가국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네, 네. 어떤 헌법이라든가 이런 기준, 법에 대한 형평성 이거 다 무너졌어요. 네, 네. 이미 법의 형평성을 기대하기는 너무 힘들고 네. 예, 법 자체를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네, 네. 법 자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대통령이 네. 헌법을 안 지켜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조국이라든가 추미애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네, 네. 법을 안 지켜요. 네, 맞습니다. 위법을 행해요. 네. 예. 그런데도 처벌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네. 각
뭐 도나 시를 운영하는 시장들이나 네. 그럼 법을 지키겠냐 이거죠. 그렇죠. 말단 공무원도 법을 안 지키죠. 그렇게 되면은.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조치를 가지고 취해야 되는데 네, 네. 윗선에서 법을 안 지키는데 네, 네. 말단 공무원들이 네. 명령 떨어지면은 네. 이 법에 맞나 안 맞나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예. 지금 이 한미연합교회도 네.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 의해서 계속 이제 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지금 와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데 네, 네. 행정직 공무원이면은 행정적인 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네. 그 이상은 네. 검찰에서 하는 거고 네, 사법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인데 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독재에 네.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행정직 공무원이면 행정직만 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네, 네. 그 이상을 넘어서면 월권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네. 되는 거는 네. 다른 기관에 네, 할 네. 수 있는 건 다른 기관에 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네. 우리가 이제 이 한미연합교회 오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잘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이 한미연합교회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보게 되신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북한의 군인이 시신을 불로 유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 자기의 권한에 벗어난 일을 하는 결과인데 어쩜 이곳에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법치가 아니라 어떤 법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룰과 선을 정해놓고 그걸 서로 지키면서 이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법치인데 지금 하는 공무원들 자신들의 행동이 이 법치의 조화를 깨고 있는 월권을 너무나도 정말로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결국에는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게 죽었잖아요. 그 그렇죠. 북한 군인의 월권행위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무원들 너희가 월권을 하는 게 마치 북한 군이 너희를 죽이는 것 같은 일인 것을 너희가 삼자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서 느껴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연관성이 좀 보였던 거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이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무서울 정도로 네. 이게 연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예, 한미연합교회 지난주 주일날 저는 이제 그 본교회를 가느라고 10시 반 이후에는 상황을 못 봤는데 네. 딱 11시쯤에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막 진입 시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간대에 그 일이 있고 난 12시간 뒤쯤에 네. 이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뒤에 이분이 실종됐다는 걸 이 공무원들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신고를 했고 그리고 48시간 뒤에 그 사람은 총살을 당하고 이제 시신이 유기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이게 이 하나님께서 꼭 크리스찬들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미연합교회를 공무원들이 와서 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괴롭히는 일을 저지른 바로 그 12시간, 24시간, 48시간 뒤에 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유기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게 저는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목사님은 조금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다른 사람들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볼 생각할 수도 수 있죠. 있죠. 네, 예.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분명한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냥 우리가 뭐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은 없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네. 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네.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네. 우리나라가 처해 있고 북한이 처해 있는 어떤 뭐 그런 정치적인 연관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네. 예,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이지환 청장님께서 네. 얘기했듯이 예, 지금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네, 말할 네, 수는 그렇죠. 없죠. 네. 말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공무원들의 이제 행태를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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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행태를 보면은 좀 공무원 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네. 좀 깊이 좀 생각하고 네.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에서 무작정 시킨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 공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인권을 침해하면서 네. 네. 또한 헌법을 네. 어겨가면서 네. 네.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법리적인 검토를 네. 하고 이게 네. 바로 정말 정당한 건가? 이게 정말 우리의 권한인가? 네. 네. 이런 거를 정말 숙고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 지시를 내린 상급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얘기를 하고 충원을 해야 돼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이게? 네. 네. 예. 시킨다고 무조건 다 따라해야 됩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네.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한미 연합교회도 네. 두 차례간에 네. 이제 교회에 진입을 해서 시도를 이제 계속 강제적으로 했는데 네. 네. 제가 그 공무원한테도 앞서 나오신 공무원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도 네. 50 때도 네. 50 때도 네. 명동 성당에 범죄자가 숨으면은 네.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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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들어갔냐? 네. 못 들어갔어요. 50 때도 독재 정권 때도 네. 명동 성당에 네.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네. 네. 못 들어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그런 거 다 무시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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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정권보다 더 심한 독재 정권이죠. 네. 예. 지금 50 때도 안 하던 일들을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서심없이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서심없이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공무원들은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네. 일선에서 있는 분들이 힘든 거 다 알고요.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하는 거 다 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꼭두가시 노릇하려고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도 네. 다 처자식이 있고 네. 부모님이 있고 네. 또 그 안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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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네. 공정하게 생각하셔서 네. 자기 양심에 꺼리는 일은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봤던 게 지금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공무원 분께서 예. 무슨 양성 반응이나 양성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 이슈가 없던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한국 정부의 주장들을 하면 지금 월북을 시도했던 거고 그러면 코로나랑은 전혀 무관한 일들로 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 건데 이분이 코로나 걸렸을 거라는 이 두려움 북한에서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코로나가 북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라는 두려움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잉 조치를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미연합교회 하는 조치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한미연합교회 확진자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근데 지금 한미연합교회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확진자가 나온 시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치를 내리고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한미연합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번질까봐. 이 물에 빠져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북한으로 넘어갔던 어떻게 보면은 조난자였죠. 이 조난자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북한에 코로나를 전파하는 거 아니야? 란 두려움으로 살해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냥 불로 그 유기를 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야 이거는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용한 과잉 조치의 전형적인 예이고 이것이 공무원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번쯤은 혹시 내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정말 우한폐렴, 네네. 우한폐렴이 저는 참 이거를 대처하는 정부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네네. 정말 국민들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코로나 네. 사실 이거는 하나의 감기 종류의 하나예요, 사실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네. 감기의 일종이에요. 신종 감기예요. 신종 플루 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네. 플루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코로나를 걸렸으면은 네. 그분들이 뭐 이상한 사람입니까? 네네. 아니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 환자 걸렸다고 해서 기피 대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사회를 네. 정말 코로나로 공포를 조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은 병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독감, 네. 미국 독감 네. 네. 정말 더 심했어요. 메리스, 네, 사스 더 심했어요. 네. 근데 아니 실제로 지난주 그 SBS 스페셜에서 이제 SBS 스페셜에서 이 교회 관련 이 코로나 관련된 예.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교회 관련된 내용을 담았잖아요. 예. 근데 그 앞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가 예.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받는다라는 어떤 공포를 조장하려는 이제 장면을 담았거든요. 예. 그 SBS PD가. 예. 근데 누가 봐도 그냥 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는 나름대로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막 번진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누가 봐도 그냥 심한 감기지. 그보다 정말 무서운 폐렴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걸 보면서 야 그럼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게 아니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통제하는 게 맞아라는 질문이 오히려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네들이 이 SBS에서는 얼마나 이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심한 감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몸살 감기보다 좀 더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면은 네, 사실은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나 세계인들이 네네. 접해보지 못했던 네네. 감기의 일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종 플루, 네. 우리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신종 플루라 그러잖아요. 네네. 하나의 플루의 일종인데 네네. 예, 겪어보지 못했던 게 이제 겪게 되니까 네네. 그 행체가 좀 생기기 전에 네네. 좀 사람이 이제 받는 고통이 조금 더 있는 것 뿐인 거지. 네네. 사실 그렇게 이게 뭐 사람을 정말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류의 전염병은 사실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과학적으로도 다 그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네네. 사실. 예. 그리고 전 세계 뭐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유행을 선포했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인들이 뭐 두려워하고 하는 것 뿐인 거지. 네네. 사실은 예. 이게 정말 네. 예. 걸리고도 완치된 사람들 많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또 동의 못하거나 네네네.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네네. 하지만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30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그러니까 매년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네.
그럼 독감 우리가 막 지금도 그게 이슈가 됐는데 독감 항생 백신을 맞아라 뭐 네. 이런 막 홍보를 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어머니가 투병할 때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어르신들 연세 네. 많으신 분들이 연세 노화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 노화가 돼 있는데 기저 질병이 있는 거죠. 뭐 당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때 걸리는 독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네. 걸리면 몸에 저항성이 없는 분들은 그 독감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 사실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감기를 정복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이 감기를 인간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거지 감기 자체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의학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아직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감기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저희 어머니처럼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폐렴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인원이 300명 무조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네. 통계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무슨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통계를 받아보면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인원 뽑으면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연간 지금 300명밖에 죽지 않은 이 질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까지도 지금 짓밟아 버리려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했던 그 네. 내용으로 돌아가면 네네. 예, 사실 예, 이 우한 폐렴 네네. 이 방역 실패는 문재인 정권한테 있는 겁니다. 네네네. 예, 이거는 예, 뭐 수차게 말해도 네. 예,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네.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 전문가들 의견을 네.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네네. 초창기 때 우한만 그 중국인들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게 막았어도요. 네네. 퍼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베트남 보시면은 네. 초기 대응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환자들 거의 네.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방역을 초기에 실패해놓고 애꿎은 우리 국민들을 잡아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신천지 얼마나 잡아댔어요. 네네. 아니 자기네들이 초창기 대응만 잘했어도 네. 지금 신천지에 의해서 퍼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잡아대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터졌다 하면 남의 탓만 해요. 지금. 네. 남의 탓만 하고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랑은 적대할 수 있지만 예. 아니 문재인 정권은 신천지 자기네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네 국민들 저렇게 하는 게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코로나 나왔을 때 네네. 뭐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분들은 자기한테 표를 안 줬다고 해서 네네. 예, 그 자기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이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네.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를 또 네. 지금 8.15 집회 모인 사람한테 또 네, 덮어씌웠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에게 덮어씌웠잖아요. 네네. 이거 정말 말 같지도 말도 안 않은데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네. 하고 있고 8.15 광복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네네. 코로나를 옮겼다고 지금 언론에서 같이 맞장구 치고 떠들고 있잖아요. 네네. 의사 협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의사분들이 네. 코로나 장복기를 거쳐야 된다. 네. 최소한 10일이에요. 7일에서 10일. 네네. 그러면은 15일 날 당장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했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네. 국민들을 잡아대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좀 사랑제일교회에서 퍼뜨렸다고 또 나와요. 네네. 그러면은 사랑제일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은 네. 그럼 코로나가 어디서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겁니까? 네. 우한처럼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역학조사 해야 되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다 역학조사하면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 안 해요. 네. 발표도 안 해요. 네. 왜냐면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 교회 발로 발표하죠. 그렇죠. 다 교회 발이에요. 네. 아니 교회에서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네. 많아야 3번 교회 와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 머물다 가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어디서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회에서 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네. 그럼 어디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대중교통에서 네. 시간을 많이 보내요. 네. 그러면 역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코로나에 어디서 걸릴 확률이 더 큰지를 네. 그것만 따져봐도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무조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교회 발로 나와요. 네. 네. 이거 그러면 정치적인 거지 그러면은 다른 네. 거 뭘로 봐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쓴소리라고 네. 교회에서 가장 그 애국 운동을 많이 하니까 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네. 교회를 그냥 코로나 집단으로 보고 프레임을 네. 씌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네. 의식 있는 분들은 네. 알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언론하고 지금 문재인 그 정부의 언론들이 신유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이거 오래 못 가요. 네. 문재인 정부가 뭐 천년 만년 갑니까? 네. 예, 좀 있으면은 이제 간당간당해서 지금 내록이 지금 일보 직전인데. 그러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책임,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들, 네. 국민을 억압하는 것들, 네. 예, 문재인 정부가 네.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네. 죗값을 치러야 돼요. 네.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기도 도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요. 네.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탄압한 거 네. 네. 죗값 반드시 이재명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거기 일선에서 나섰던 공무원들 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예,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북한의 군인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한 예. 사건을 통해서 이 한미연합교회가 이 코로나 방역의 어떤 빌미로 공무원들과의 어떤 싸움, 이 네. 예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까지 이렇게 조금 투영해서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좀 개인 질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자, 정말로 회개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이 사건이 이 한미연합교회 사건과 뭐 직접적인 연관은 전혀 없는데, 네. 뭐 좀 억지로 끼워 맞추면 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연관된 시간대에 일어난 걸로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과잉 조치들을 하는 걸 통해서 정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회개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일로 네.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 있는 큰 이슈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들이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고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네. 문재인 씨가 네. 예, 자기 직무를 위기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자국민이 그렇게 비참하게 네. 총살을 되고 그 시신이 훼손되는 그런 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네, 네, 네. 즉각 대응을 안 했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네. 세월호 때 네. 즉각 대응 안 하고 네. 어디서 뭐 했냐 그거 네. 따져가면서 탄핵을 당했어요. 네, 네. 이 일이 세월호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또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얘기하겠죠. 네. 그걸 어디다 갖다 끼워 맞추느냐 네.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네.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정말 그 국민 한 사람이 네. 정말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네. 겪으면서 사살이 됐는데 네, 네.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네. 북한에 대해서 네. 그 일을 행한 그 나라에 대해서 네. 따져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네, 네. 정말 뭐를 했는지 네. 박근혜 때처럼 밝혀야 돼요. 네, 얘기해야 네. 돼요. 국민들 앞에 네, 밝혀야 네. 돼요. 국민들 네. 앞에 정말
1분 1초 뭐 했는지 다 까발려야 돼요. 네. 다 밝혀가지고 정말 직무 위기에 대한 거 네, 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지키지 못한 책임을 네. 통감하고 져야 되고 네, 네. 통일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통일부 이인영 지금 논평 한 줄도 안 나왔죠? 네, 네. 공식적인 네. 그 대답도 한 번도 안 했죠? 네, 네. 통일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정부가 지금 완전히 썩어졌어요. 썩었어요. 네. 완전히.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입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정말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정말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일은 굉장히 큰 이슈로 봅니다. 네, 이 네. 일은 그리고 또 공무원 신분이에요. 또 그렇게 네, 네. 되면 그러니까요. 공무원 네. 신분이면 정말 이거는 공적 일을 나라의 공적 일을 하는 네, 네.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더욱더 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네.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 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존재하는지를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딱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세계관이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어떤 만들어 놓은 속임수 이런 것들이 깨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회 제도가 변화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아주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전 배워왔는데요.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어떤 세계관의 기존의 잘못된 세계관의 좀 파괴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착각을 하는 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돼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특히 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려는 이런 교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예배와 어떤 헌법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들이 국가의 어떤 권위에 도전한다라든가 국가 국민들에게 해가 된다라는 관점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게 개인의 권리와 어떤 이 자유가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 권력자의 아주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탐욕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국민들이 깨어서 저항하는 것들을 멈추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권력자의 탐욕이 한 명 한 명의 권리와 자유와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을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공무원분이 겪는 게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그리고 이 한미연합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소리치던 그 공무원분들에게 그 일이 정말로 닥치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봤으면 좋겠고 이 일들이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사실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을 셧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네, 네,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번질까 무서우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가게 문 닫아라, 네, 네, 뭐 교회들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네, 네, 그리고 어떤 뭐 12시, 9시 이후로는 뭐 네. 장사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네,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이렇게 통제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번지기 뭐 두려우니까 네.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해야 되고요. 대중교통도 셧다운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리고 정부 모든 기관도 다 셧다운 시켜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유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네, 정말 그
안에서 네.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기본권을 가지고 헌법에 주된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것을 네. 찾아 나가고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계속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네. 해나가야지 무조건 통제하고 막고 무조건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문재인 뭐 방역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기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네. 선진국들 보면요 일상생활 다 똑같이 해요. 네. 네. 일상생활 다 똑같이 하면서 네. 그 안에서 네. 방법을 찾아서 그 안에서 네. 정말 방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통제 속에 밀어놓고 네. 국민들 공포 속에 몰아넣고 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정말 방역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잡기 원한다고 하면은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내놓은 방안대로 하세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네. 코로나 잡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네.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서 네.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네. 네.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한번 뺏기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다시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면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일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내년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있는 교인이시라면 교회 안에서 이 국가를 대항해서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찾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